저희는 국립인천대학교 홍보대사 이식기 드림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과 소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1학번 조주연입니다. 저는 조형예술학부 한국화 전공 19학번 장은정입니다. 네, 저는 생명공학부 생명공학 전공 1학번 김상우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각 학과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도는 이제 공정을 설계하는 업무를 맡는데 공정설계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실습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학년과 2학년 때 기초적으로 수학과 물리 그리고 화학을 배우는 수업들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조형예술학부는 한국화 전공 그리고 서양화 전공 두 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목으로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하고 있고 분체라는 가루 원료를 이용해서 채색 작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생명공학부는 일단 생명공학 전공과 나노바이오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학문인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이제 물리와 화학 같은 기초 학문이 더해져서 이제 진정한 생명공학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공통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들 혹시 학과 분위기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실 학과 분위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처음으로 전과를 해서 아직 수업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과제나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화공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 학번당 약 30명 정도가 되는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기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선배들도 되게 잘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리고 상담도 되게 잘해주셔서 에너지화학공학과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저희는 한국화 전공, 서양화 전공 합쳐서 30명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화 교수님 4분, 서양화 교수님 4분, 총 8분의 교수님이 계셔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나 파악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끼리도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면 다들 혹시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저희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명이 접합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진로의 범위도 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하는 일은 제약회사나 아니면 또 화장품 회사 등의 진로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공학과는 그 분야가 너무 넓어서 탈입니다. 우선 학과 트랙으로 나눠보면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화공 소재, 공정, 바이오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화공 소재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아니면 고분자와 같은 화공 소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일하게 되고 그리고 공정은 엔지니어링이나 또 정유공정 같은 공정 설계를 하는 업무를 주로 맡으며 바이오는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아니면 제약 쪽으로 넓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진로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는 저희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형예술학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학부이고 교수님들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개인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큐레이터를 한다거나 저희 학교 출신 교수님들, 강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미술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디자인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일을 더 감각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된 공통 질문이 끝났고요. 짜잔! 여러분 공통 질문만 준비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학과 질문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생명공학 전공과 나노바이오 전공의 차이점이 있나요? 배우는 교과 과정도 다르지만 1학년 때는 같은 학부에서 같은 교과 과정을 배웁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 올라갈수록 이제 생명공학은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물리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명공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노바이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
안에서도 나노바이오 그 분야에 특히 더 집중해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화공? 네. 선생님들이 화공과랑 에화공이랑 같은 내용을 배우나요? 이 질문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 답을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화학공학과는 같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과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기존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그대로 배우고 거기에 연료전지, 2차 전지와 같은 에너지와 관련된 학문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내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화학공학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질문은 한국화랑 동양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 너무 궁금했는데요. 정말 이게 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큰 맥락을 보면은 동양화랑 한국화랑 같은 거고 동양화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의 역사라던가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일본은 일본화, 중국은 중국화, 북한 저 북쪽 분들조차도 조선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만 유난히 동양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화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데 한국인이라면 그리고 한국 정신으로 그렸다면 모든 그림이 한국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동양화보다는 한국화라고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